안녕하세요. 저희 정겨운조는 폐암 환자들의 수술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데이터 분석 방법과 분석 후 기대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폴란드 브로아즈프 수술센터에서 폐절제 수술을 받은 47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얻은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선정한 이유는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폐암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폐절제 수술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실제로 폐암 환자의 4분의 1 이하에서만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환자가 수술을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절제 수술에 자격이 주어지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술로부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환자들의 내부적 요인을 찾아보고자 이 데이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17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환자의 나이와 폐활량을 포함한 3개는 뉴메릭 변수이며 나머지는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에 관련된 범주형 변수입니다. 이 중 저희 조는 14개의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선정하였는데 폐활량과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범주형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 각 변수마다의 오즈비를 구하여 그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폐절제 수술의 성공 여부를 수술 1년 후 생존 여부와 동일하게 보았고 이를 반응 변수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병행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나무 분석의 목적은 분석 과정을 보기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트리 모형을 그려서 폐절제 수술이 성공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그룹을 분할해 각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세분화 단계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환자들을 여러 변수에 근거하여 폐절제 수술 후 성공 실패 여부로 분류하는 분류 단계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한 변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로부터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폐절제 수술 성공 가능성 여부를 대략적인 확률로서 예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한 예측 확률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예측 확률보다 정확성이 떨어질 것이므로 시각적 결과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끝난 뒤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반응 변수가 이원형 변수이므로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편적 통계 방법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설명 변수들이 폐절제 수술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모델링 과정을 통해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가정하고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의 효과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텝와이즈 방법을 이용해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링 과정에서 찾은 최적 모델의 회귀 개수를 통해 오즈비를 구하고 각 설명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술 성공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위 모델을 이용해 임의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성공 여부를 확률로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서는 환자들의 수술 성공 여부가 어느 변수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수술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종양의 크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폐절제술은 폐에 생긴 종양의 크기에 따라 4가지 수술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가장 종양이 작을 때에 쐐기 절제술을 시행하는데, 이는 적은 범위의 폐 조직을 경계에 두고 절제를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 적은 범위의 조직만을 절제하기 때문에 쐐기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수술을 받은 환자들보다 수술 경과가 좋을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종양의 크기를 수술 성공 여부와 가장 연관성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의 다른 분류 결과는 직접 트리 모델을 그려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기대 결과로는 2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폐암 환자들의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보통 환자들이 고령이고 암 이외의 다른 폐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심장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폐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 수술 후 폐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등등 호흡기계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술 전 환자들의 객혈, 호흡곤란, 재채기, 당뇨병, 심근경색, 하지 동맥질환, 천식, 흡연의 여부와 나이가 반응 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위의 증상들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술 성공 확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둘째, 폐암은 초기 수술로 인한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폐암 초기에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서 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증 변수는 반응 변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나타난 환자의 경우 암 전이가 많이 된 상태일 확률이 높으므로 통증이 나타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수술 성공 확률이 낮다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먼저 다음 주에는 폐절제 수술에 대한 주변 조사를 마치고 의사결정나무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2차 분석을 진행한 후 결과를 시각화하고 2차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후 최종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겨운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